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RBK투자증권 판교 WM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재는 상존해 있죠. 금리도 고금리고 달러도 강달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거래일도 시작을 할 텐데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바닥은 좀 잡았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정경민 실장님? 일단 뭐 기술적 반등 시도는 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어제 이제 공매도 그리고 공교롭게 또 그게 좀 좋지 않는 레포트가 나왔었던 이제 에코프로비엠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 투심이 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좀 횡보 또는 관망 심리가 훨씬 더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그런 반전보다는 아무래도 좀 명절을 준비하는 그런 좀 관망의 심리가 시장을 좀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바닥은 잡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지훈 대표님? 종목별로 수익률이 굉장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에코프로 수급의 일부가 또 포스코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는 당분간은 조금 약간 소강 국면이지 않을까.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달에는 상장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연내.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금 또 수급에 좀 전환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당분간은 조금 부정적인 레포트가 직접적으로 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영향은 받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에코프로 때문에 전체적인 2차 전지 밸류체인을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 바로 확인해보죠. 정경민 팀장님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좀 무난한 종목으로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뭐 추세 좋은 금융주라고 딱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과 자본 수익률 모두를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4만 원대 중반부터 반등을 굉장히 좀 모멘텀 있게 지속적으로 좀 했기 때문에 피로도가 좀 있을 법도 합니다만 3조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좀 감안하고 또 5% 가까운 그런 배당 수익률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 수준에서도 두 자릿수의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오늘 첫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 역시도 이제 금융 쪽에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기업은행인데요. 저희 모행이기도 하죠. 배당 수익률 하나만 본다면 주당 1,000원 이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를 대입했을 때 5% 이상의 기대 수익률이 좀 산출이 가능한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근데 사실 그렇게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5% 정도의 단기 기대 수익률을 잡아놓고 주가가 오르면 매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배당을 가져가는 그렇게 좀 선택적인 전략이 어떨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순이익과 그간의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배당 성향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배당 투자의 가장 무난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종목입니다만 하나오션을 한번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0월에는 방산 종목들 굉장히 좀 힘을 낼 것으로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 편입을 통해서 좀 마디가 생겼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팔 사람은 팔았고 살 사람은 샀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10월 달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으로 인한 시찰단이 파견될 예정이고요. 사실상 한국과 일본 2파전 양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국내 잠수함 제조 기술이 다소 우위에 있는 것들을 좀 감안해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월에는 방산 그중에서도 잠수함 사업을 앞두고 있는 하나오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신저가 종목이지만 저는 반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요. 범한 퓨얼셀입니다. 잘 생소하신 이런 분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잠수함용 수소 연료 전지의 유일무이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국내 설계 잠수함의 경쟁력은 수소 연료 전지를 좀 사용한다라는 점인데요. 보다 높은 출력과 저소음 그리고 자막 능력이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최고의 그런 성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본의 이제 디젤이나 일본 잠수함 스타일인
디젤이나 축전지, 리튬 전지로 이루어져 있는 일본 잠수함 대비로서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 반응도 없고 신저가에 놓여 있긴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잠수함 위에 소식이 좀 들린다면 적어도 공모가를 회복하려는 그런 반등의 움직임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10월 달에 좀 주목할 만한 종목 중에 하나 또 지금 선정을 해봤습니다. 정경민 팀장님은 경기 방어주 성격의 은행주, 금융주 쪽과 잠수함을 또 주목하시는 모습이네요. 범한퓨얼셀, 한화오션,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와 기업은행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체크하고 계시는 네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빙그레입니다. 더위가 다 끝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가루 판매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위가 끝났는데도요? 네네. 근데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는 P와 Q가 지금 동시에 증가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외에도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붕어, 사망코랑 메로나가 가격 인상을 진행을 했고요. 그게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단백질 일종의 보충제, 그러니까 체중 조절하면서 영양 보충까지 같이 하는 더 단백이 원래 나오자마자 100억 넘게 판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00억 넘게 팔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더 단백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바나나 우유, 요플레, 이 더 단백 같은 아주 제품군이 다양화되면서 이 제품군이 골고루 판매 그 물량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어서 3분기에도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모두 매출단에서는 한 10%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단에서는 한 69% 성장한 매출과 이익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원료가 되는 거죠. 음용 유용에 되는 그 원유 가격이 인상분을 제품 판가에 10월 초부터 반영해서 판가 인상 효과도 누릴 것이다. 그래서 P와 Q가 모두 증가하는 국면이라서 빙그레도 좀 음식료 중에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노리는 종목으로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HK 이노엔입니다. 주가에 그 악영향을 미쳤던 오버행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미래에셋, 그다음에 H&Q 코리아 이 사모펀드 세 개사가 유통 주식 수의 23%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마 9월 안으로는 지금 1% 남아 있는 것까지 다 정리가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수급에 깨끗한 전환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인구 10분의 1 정도가 다 이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그러니까 그 위와 관련된 그 위험을 겪고 있는데,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가 지금 일본의 다케다랑 지금 HK 이노엔 두 강 체제인데, 다케다 같은 경우가 지금 발암물질 발생한 부분도 있고 지금 3개월, 6개월 내로 다시 안정성 자료를 미국의 FDA에 제출해가지고 이게 허가가 연말에 날 줄 알았는데 허가 여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하면서 반사 수익을 HK 이노엔이 좀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HK 이노엔의 K株이상을 생략하고 바로 3상에 돌입해서 아마 연내 투약 종료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한미약품입니다. 제약바이오 중에 가장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게 아마 비만 치료제 쪽인데요. 그렇죠. 네, 지금 최근에 또 쉬어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위고비가 그 치료 그 효과가 한 6개월 정도 복용하면 한 15%, 그다음에 그 삭센다가 한 5에서 10%, 네, 그 정도인데 지금 그 한미약품이 지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 중이었던 에페글레나타이드가 비만 치료제로 개발하려고 지금 7월 달에 임상 3상, 국내 임상 3상 IND 신청을 했고 10월 달에 임상 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고비보다 훨씬 체중 감소 효과가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예상하는 거는 15에서 최대 25%까지 예상해서 엄청난 체중 감소 효과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덴마크 시총일이 노보노디스크랑 비슷한 그 같은 타입의 GLP-1 기전을 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좀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입니다. 1분기, 2분기 누적으로 유일하게 제약사 중에서 영업이익만 900억 넘을 정도로 상당히 실적이 좀 탄탄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계속 주가가 부진했는데 사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역시나 엔터주 전반적으로 실적 기대감이 매우 높고 신인 아티스트 모멘텀이랑 다시금 이제 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가 연간 영업이익이 지금 한 5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브 또한 원래 역성장을 예상했는데 연간 영업이익 한 10% 정도 증가를 예상할 거라고 보고 있고 SM도 500억이 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엔터주 전반적으로 와이즈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BTS는 드디어 지금 7인이 완전체로 전원 재계약해서 25일부터는 다시 완전체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네 종목을 비교를 해보니까 살짝 보시는 결이 다르긴 한데, 자, 그러면 이 네 종목 안에서도 각각 어떤 종목을 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정경민 팀장님, 어떤 종목 원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어요? 네, 한화오션을 오늘 좀 챙겨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결국 조선주들은 이제 수주가 쌓여야 근본적으로 좀 주가 모멘텀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뭐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이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 수주의 가능성, 이것을 이제 어떻게 가져가냐, 어떻게 주가에 녹여내느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주가도 굉장히 지금 현재 횡보를 하고 있고요. 저는 좀 호재를 좀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10월달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이제 시찰할 예정에 좀 있고요. 의향서를 제출한 7개 나라 중에서 사실상 잠수함의 그런 이 능가할, 그러니까 한국의 잠수함을 능가할 이제 이럴 곳은 좀 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함대 재편에 이런 소요가 지속적으로 좀 놓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LNG선, 뭐 LPG선, 컨테이너선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이런 군수 쪽으로도 충분히 그런 좋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실적 수준에는 제법 어울리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어요. 한 6조 중반 정도의 시가총액인데요. 만약에 여기에 잠수함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더해진다면 완전히 좀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고, 사찰달이 오는 10월에는 그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선반영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8월달 MSCI 편입 이슈가 만들었던 이제 주가의 강세 현상이 일단락됐고 현재는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외인 수급이 좀 나쁘지 않고 기관, 특히 연기금의 수급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무난한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5,000원 1차적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좀 쉬어가고 있는 하나오션 다시 한번 반등의 힘이 기대된다. 목표가와 손절가 잘 제시해 주신 만큼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재훈 대표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원픽 종목,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JYP랑 하이브 둘 다 탑픽이라서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JYP가 또 마침 어제 급등이 나와서 주가 측면으로는 하이브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JYP 여전히 좀 탑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도 이제 빌리프랩이라는 그 소위 말해 산하 레이블에서 걸그룹이 나옵니다. 아일리시라고 내년 초에는 아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도 역시 그 JYP랑 A2K 프로젝트처럼 하이브도 드림 아카데미 프로젝트라고 현재 아이돌이 아마 하반기에 좀 그 출격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세븐틴 같은 경우는 뭐 780만 장 팔 정도로 역사적으로 K-팝 앨범 판매량을 세븐틴도 계속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BTS의 공백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고요. BTS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지금 비가 솔로 앨범 192만 장을 팔았고요. 지금 200만 장 솔로만요? 네, 솔로 앨범이 전작 대비 135% 증가했고요. 와. 그다음에 지금 BTS B 말고 슈가가 130만 장 돌파했습니다. 슈가가 130만 장 돌파했고, 전국이 이제 7월 달에 디지털 싱글 발매하고 나자마자부터 바로 핫백 1위를 찍었고요. 전국은 이제 싱글 앨범 이후에 피지컬 앨범, 본 앨범을 판매 지금 10월 달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바쁘네요. 네, 그다음에 CJ E&M 아일랜드를 통해서 데뷔한 엔하이픈인데요. 엔하이픈 같은 경우도 빌리프랩 통해서 인수한 건데 이게 초도 물량이 132만 장, 그러니까 기본 100만 장을 다 깔고 가고 있고요. 뉴진스나 그 르세라핌도 연간으로 이제 300만 장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판매 목표가. 그래서 계속 그 앨범 목표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가 하반기에 좀 이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는데 그게 내년에 좀 이연된 거에 대한 좀 악재로 반영되는데 펀더멘탈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위버스 관련돼서는 멤버십 도입한 게 24년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하이브 소위 말하는 걸그룹 그 미국 프로젝트 외에도 지금 하이브 아메리카의 그 프로듀서가 상당히 그 전체적인 하이브의 그 글로벌 역량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이익은 연간 한 10%씩 성장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가와 또 손절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24만 원 초반대인데요. 23만 5천 원 아래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35만 원이고 손절가는 좀 잘못 나왔는데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3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엔터 중에 또 탑픽으로 꼽는 JYP 엔터에 대해서도 사실 기간 조정을 길게 봤다가 어제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전고점 부근만큼 반등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A2K 프로젝트에 대해 되게 뒷말이 많더라고요. 네. 절반에 뭐 성공밖에 안 될 것이다 하는데 그 진출했다는 자체에 저는 상당히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 전반적인 전략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 WM 정경민 팀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 많으셨습니다.